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권의 혼술이 매주 주말 보내드리는 정가 뒷담화 시간입니다. 9월 25일 토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범야권 대권 주자를 이야기할 때 여러 사람이 이야기되죠. 국민의힘 외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또 김동연 전 부총리 여러 사람이 있는데, 최후의 친박 조원진 우리 공화당 대표 또 역시 이 범야권 주자의 반열에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대권 도전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지만은 2017년 조기 대선 때 출마를 했었죠. 그때 새누리당, 과거의 새누리당이 아니고 새로 새누리당이라는 당을 만들어서 대선에 출마를 해서 42,940표 0.13% 득표를 하고 낙선을 했습니다. 그때도 물론 본인이 당선이 되겠다고 확신을 가지고 출마한 것은 아니겠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사태, 또 탄핵, 여기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을 알리기 위해서 출마를 했던 건데, 지금도 이번 대선에서도 조원진 대표는 출마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우리 공화당의 당원들과 같이 조원진 대표가 지금 6월부터 전국을 다니면서 민생 투어, 희망 배달 트럭 이런 일정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대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은데, 최근에 본인의 목소리를 상당히 높이고 있습니다. 모든 목소리, 조원진의 모든 목소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로 기결이 됩니다. 가령 그제죠. 어제입니다. 어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미국 출장 중이죠. 지금 미국 출장 중인데, 한인 유학생 간담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준석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미련스럽게도 인기 없는 정책들에 대해 약속을 지키려고 했다. 그러면서 공무원 연금 개혁 이 사례를 들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유승민 전 의원과 같이 탄핵 정국 때 바른정당으로 나갔다가 다시 복귀를 해서 지금 당대표를 하고 있죠. 그리고 대표 경선 때 대구에 가서도 탄핵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다. 다시 그런 일이 있어도 탄핵을 할 거다. 이런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장기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 대해서도 그것은 대법원에서 다 법리에 따라서 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본인이 대표가 돼도 사면을 건의할 생각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조원진 대표가 그때도 상당히 분노를 했는데, 지금 미국에 가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미련스럽게도 인기 없는 정책을 이렇게 이야기한 데 대해서 격노를 했습니다. 그래서 얼빠진 양아치, 이준석에 대해서 그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어리지만, 조원진 대표의 말입니다. 이준석을 겨냥을 해서 어리지만 용서받지 못할 망언을 했다. 미국 가서조차 박근혜 대통령 업적 깎아내리고 폄하하면서 불법 탄핵의 정당성을 얻으려는 얄팍한 이준석은 얼빠진 양아치에 불과하다. 그리고 공무원 연금 개혁 사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성공한 정책이다. 이렇게 또 반박을 하고 했죠.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후보, 지금 2차 경선에 진출한, 예비 경선에 진출한 국민의힘 후보는 8명인데,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8명 중에 7명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악연을 쌓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전혀 무관하고 자유로운 사람은 당시 부장 판사였던 최재형 후보밖에 없죠. 나머지 7명이 모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윤석열 후보야 다 아시다시피 박근혜 정부 수사를 했고, 유승민 후보는 탄핵에 앞장을 섰고, 원희룡 하태경 후보는 유승민 후보와 같이 탄핵에 찬성을 하면서 바른정당으로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후보는 이 탄핵에 대해서 오락가락 했는데, 나중에는 탄핵을 당해도 싸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춘향인지 알았더니 향단이더라. 이런 이야기까지 했고,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재판을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당에서 출당을 시켜버렸죠. 본인이 당대표를 할 때. 그런 악연이 있고, 황교안 후보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발탁해서 국무총리까지 됐죠. 법무부 장관 거쳐서 국무총리 되고, 탄핵 국면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했는데, 나중에 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유일하게 접견하는 유영하 변호사가 황교안 그때 대표 경선에 나왔을 때
한교안 전 총리가 전혀 편의를 봐주지 않고 있다. 옥에 갇혀 있는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면서 감옥에 갇혀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허리가 불편해서 침대를 넣어달라고 하는데도 그것도 묵살했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한교안 전 대표는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했지만은, 그리고 한교안 전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면회를 하려고 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것을 거절을 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교안 대표가 이 전 대표가 TV 프로에 나와서 탄핵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지금 생각했을 때 탄핵이 정당했냐 정당하지 못했냐 이것을 물었을 때 세모 또 이렇게 이야기해서 또 친박 쪽 지지자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죠. 자, 그것도 일종의 악연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안창수 후보는 그때 또 여당 의원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 탄핵에서 완전 자유로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최재형만 이 법조계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자유로운데, 이렇게 되면은 결국 조원진 입장에서 보면은 최재형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공격 대상이 되는 것이죠. 자, 실제로 그렇게 조원진 이 대표는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싸잡아서 국민의힘을 싸잡아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을. 최근에 이런 이야기를 했죠.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 4년 반 동안 비굴했고 비열했으며 용기가 없었다. 지금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누가 더 나쁜가, 더 나쁜 후보인가 이 시합을 하는 것 같아. 전부 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책임이 있는 나쁜 후보들이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런 상황으로 가면 정권 교체는 어렵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 투쟁을 하는 것은 거짓과 불의와의 싸움이다. 지금은 탄핵의 본질을 다시 돌이켜볼 때가 됐다. 자, 대선 국면에서 본질을 돌이켜볼 때가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윤석열, 유승민 후보가 구미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 갔다가 이 상당히 격한 항의를 받고 발길질을 당하는 그런 사태까지 있었죠. 특히 유승민 후보에 대해서 상당히 격한 반응이 그때 있었는데, 지금은 대구 경북의 민심, 표심을 얻기 위해서 이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로 줄줄이 찾아가지만 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책임이 있는 이 장본인들이라고 해서 상당히 항의를 받는 그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두 사람의 생가 방문을 저지를 한 그 핵심 세력이 우리 공화당 사람들이었죠. 물론 일반인들도 있었지만 우리 공화당 사람들이고, 거기서 조원진 대표가 주도적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사수를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그때 또 보이기도 했습니다. 윤석열에 대해서 그때 이렇게 이야기했죠. 조원진 대표가 윤석열은 문재인 정권에 충성을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마녀 사냥에 앞장섰다. 지금이라도 고통받는 국민과 박근혜 대통령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사사건건 비판을 합니다. 얼마 전에 그 사주 고발 사주 의혹이 불거졌을 때도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은 즉각 특검을 실시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 자, 이렇게 윤석열과 대립각을 세우고, 유승민 후보에 대해서는 말할 나위도 없죠. 조원진은 유승민 후보에 대해서 상당한 이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유승민은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을 하고 불법 탄핵한 배신의 정치다. 배신의 정치. 이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했었던 이야기죠. 유승민에게. 자, 배신의 정치는 인간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짓을 했다. 이렇게 조원진 대표는 유승민 후보를 맹비난합니다. 자, 이 조원진 이렇게 구미 생가를 사수를 하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사수를 하면서 이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회복운동 이런 것을 계속 벌이고 있는데, 최근 이 구미 생가 문제는 국민의힘 후보 경선 토론회 2차 토론회에서도 화제에 올랐었죠. 화두가 됐습니다. 등장을 했는데, 유승민 그리고 홍준표 서로를 배신자라고 몰아붙이는 그 논쟁이 있었죠. 거기서 조원진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홍준표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생가 방문해서 구미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방문해서 당신은 유승민 당신은 보수단체 회원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는데 이 배신자 프레임, 유승민 당신은 배신자 프레임이 씌워 있는데 대구 경북에서 특히 그것을 어떻게 풀어나갈 건가. 나는 생각했을 때 대환영을 받았다. 자, 대환영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큰 불상사는 없었죠. 자, 왜 홍준표가 이렇게 유승민을 몰아붙이는가 하면은 두 사람 다 대구 경북을 발판으로 대권 도전에 나섰습니다. 일종의 경쟁자죠. 자, 그래서 이 대구 경북에서 책임당원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대구 경북의 정서, TK 정서를 의식을 해서 홍준표가 유승민 당신은 배신자야 이렇게 몰아붙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유승민도 반박을 하죠. 아니, 홍준표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유리할 때는 이용했다가 불리할 때는 그냥 뱉어버리는 식으로 여러 번 말을 바꿨지 않느냐. 그게 진정한 배신자 아니냐. 자, 이렇게 또 홍준표가 배신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때 생가에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시민이 아니고 조원진 대표가 하는 우리 공화당 사람들이 전국에서 모여든 거다. 이렇게 조원진을 비정상적이고 비일반적인 사람으로 또 몰아붙이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 지금 유승민에 대해서 조원진 대표가 여러 가지 맹비난을 하고 있는데 홍준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준표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때 이 조국 수홍 논란이 일어났죠. 1차 토론회 때 하태경 의원이 이 윤석열의 조국 수사를 과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했을 때 홍준표가 조국 일가를 도륙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 나와서 조국 수호, 조국 수홍 이런 논란이 일어났죠. 그때 조원진 대표가 이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또 맹렬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꾀에 넘어간 교활한 여우다. 홍준표는 청년 가슴에 원한을 맺히게 하는 조국 두둔 발언으로 완전히 점수를 잃고 보수 우파 국민의 원수로 돌아섰다. 홍준표가 보수 우파 국민의 원수로 돌아서 버렸다. 이 특권과 반칙, 비리로 얼룩진 조국 일가를 두둔을 했기 때문에 청년 가슴에 원한을 맺히게 했다. 자, 그리고 이 홍준표에 대해서 조원진은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탄핵을 당해도 싸다. 이런 발언을 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재판 선고를 앞두고 출당을 시켰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벼랑 끝으로 내몬 페루나다. 그 페루나가 조국에 대해서 과잉 수사를 운운할 수 있나? 양아치 같은 버릇이 어디 가겠나? 자, 모두각이죠. 조원진은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한 후보들을 일제히 다 비판을 합니다. 자, 그리고 얼마 전에 또 다른 원희룡이나 하태경 여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부정적인데 얼마 전에는 원희룡 후보가 탄핵을 좀 후회한다는 발언을 했었죠. 탄핵까지 가지 말았어야 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는 조원진이 또 원희룡을 환영을 했습니다. 매우 용기 있는 커밍아웃이다. 의미 있게 지켜보고 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모두까기 이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을 모두까기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를 회복하려는 그런 활동을 계속 지금 조원진이 벌이고 있죠. 자, 그런데 야당뿐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도 지금 사면을 해주지 않고 이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려고 하는 이 문재인 정권 그리고 민주당 대선 후보들에 대해서도 맹비난을 합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들은 대부분 탄핵 국면에서 또 주도적으로 막 탄핵 필요성을 이야기했던 사람들이죠. 자, 지금 우리 공화당 당원들이 조원진 대표가 앞장서서 오늘도 이 국회 앞에서 이재명 후보 사퇴하라 이런 릴레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원진 대표가 국회 앞 기자회견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대장동 게이트는 국민 우롱의 국정농단 사건이다. 지금 대장동 게이트 연루 의혹을 받고 있죠. 이재명 게이트냐 대장동 게이트냐. 자, 그리고 조원진의 이야기입니다. 이번 추석 민심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무려 1000배가 넘는 이익을 챙긴 민간 업체와 이재명가의 의혹으로 민심이 폭발을 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은 즉각 국정조사 특검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한마디 더 붙입니다.
모든 것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연결시키고 있죠. 조원진 대표는. 자, 과거 이재명은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그 사태가 났을 때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게 무조건 퇴진하라고 했다. 그리고 국정조사도 받고 특검도 받으라고 요구를 했다. 당신도 지금 이런 의혹이 불거졌으니 무조건 후보 사퇴하고 국정조사 받고 이 특검도 받으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국정농단, 이 최순실 국정농단 이야기를 그때 이재명이 계속했죠. 뭐 박근혜 국정농단 이야기 한 거죠. 그러자 이번에는 이 조원진이 이재명을 겨냥해서 국정농단으로 국민을 분노하게 만든 이재명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심판하겠다. 자, 국정농단 이런 그 용어를 사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마디 더 붙이죠. 조원진. 이재명이 1원도 받은 적 없다고 하는데 뭐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해서 본인은 1원도 그 수익을 본 게 없다고 이야기했죠. 1원도 받은 적이 없다고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야말로 1원도 안 받은 깨끗한 대통령이다. 자, 그런 박근혜 대통령을 왜 그때 그렇게 정치적으로 탄압을 하는데 이재명이 앞장섰느냐? 이재명 본인도 당해라. 이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는 이른바 적폐몰이 수사를 막 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주변을 막 수사를 했죠.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 공격 그 강도가 셉니다. 소위 말하는 K방역. 그 K방역은 오늘도 자영업자들의 도산과 죽음을 먹고 K방역이라고 그 위상을 뽐내고 있다. 죄 없는 자영업자들의 K방역 먹잇감으로 삼지 말고, 자영업자들을 K방역의 먹잇감으로 삼지 말고 즉각 위도 코로나 실시하라, 좀 풀어라, 이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대선 전국에서 지금은 조원진 후보의 존재감이 미미합니다. 근데 본인 나름대로 나름대로는 열심히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 회복을 위해서 이 대선 전국을 활용을 하고 있는, 자,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선 전국의 화두로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사면이죠. 계속 이야기 나왔지만은 문재인 정권이 나중에 대선판이 불리하다고 생각을 하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전격 사면을 해서 이 야권 분열을 노리는 그런 전략을 쓸 수가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책임론이 다시 불거지도록 만드는 것이죠.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의힘 후보는 누가 되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윤석열도 그렇고 뭐 홍준표도 그렇고 유승민도 그렇고, 그 상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을 시키면 이 탄핵에 반대했던 세력에서 책임론을 또 제기를 하겠죠. 그러면은 윤석열이든 홍준표든 유승민이든 누구든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야권이 분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노리고 어느 적당한 시점에 전략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것이 타이밍이다 생각을 했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석방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이 가능성은 정치권에서 계속 제기가 되어오는 문제죠. 자, 그때 이 조원진 대표가 나름대로 일정 부분 또 뉴스의 중심에 설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을 해봅니다. 조원진 대표는 얼마 전에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이 되면은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 명예 회복을 위한 투쟁을 시작하겠다. 투쟁을 시작하겠다. 뭐 어떤 방향으로 투쟁을 할지 이것은 밝히지 않았지만은 어쨌든 이 박근혜 변수가 대선 전국의 한 가운데 자리 잡을 수가 있는데, 그때 또 조원진 어떤 그 활동을 할지 그 부분도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마도 이번 대선이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사면이 되든 안 되든 지금 뭐 탄핵의 강을 건너자 이야기가 다시 막 나오고 있죠. 그 토론회 때마다 윤석열에 대해서 집중 공격이 쏟아지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렇지만 이번 대선을 넘어서면은 이제 박근혜 마케팅 이런 말은 이제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죠. 자, 어떤 정권이 어떻게 교체가 되더라도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선거판에 소환되는 것은,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소환되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 선거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과정에서 조원진 대표, 지금 최후의 친박, 그리고 또 대권 주자, 잠재적 대권 주자이기도 한
조은진 대표가 그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도 지켜볼 수 있는 관전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경과 뒷담화였습니다.